모의고사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아서 가급적이면 다 한번 볼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제죠. 합격자 발표에서 41명 중에 41명 1차 합격자 누적분까지 다 합해서 18명이 이렇게 합격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스터디 하신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2명은 합격하고 한 분은 걱정이 이제 한 분이 4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다 아픈 거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잘 안 되네요. 그분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냥 뭐 물리적인 이런 것들 답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해. 그런데 내가 보면 딱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데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구에 계시죠. 대구 한 명 합격자가 이제 박규성님이라고. 원래는 이제 1차는 다른 학원에서 하시고 2차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엄청 즐거우면서도 한편 더 씁쓸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면 많아지면 점점 나도 별로 기회가 없거든. 난 합격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속은 조금씩 아픈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학원 출신 장희재 기술사님이 합격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좀 마음속으로 좀 뿌듯한데 다른 분들은 배 아파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남의 합격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좀 늦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일찍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기술사님이 실력이 별로 없어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어디서 실력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하면 실력은 시험 실력이거든요. 시험 실력. 자기가 소방적인 실력은 뛰어나. 하지만 시험적인 실력은 그 합격한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달라져야 돼. 그냥 뭐 맨날 생각 없이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심화 연구반, 문제 출제반, 합격반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내 실력이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거지. 어디 쪽집게 가야 가르쳐 줬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럼 합격이 안 된다니까. 밥상은 최고로 갖다 놨는데 못 떠먹는 거예요. 반찬을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반찬 먹는 숟가락 사용하는 법도 모르는데 이제 밥상머리 이렇게 앉아요. 같은 거지.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기술사라는 것도 실무적인 전문가를 뽑을 뿐이지 실제로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시험, 스킬이 잘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줄줄줄 합격하시는 여자 기술사분들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소방 땄다가 기계 땄다가 그 다음에 통신도 갔다가 건축 땄다가 맞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의 스킬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은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답을 써도 그분이 쓰면 5점이나 3점이 더 많아요. 항상. 그런 것들 자꾸 이제 키운 거지. 그래서 그분은 막말로 얘기하면 전문적인 거 몰라. 소방을 제대로 모른다고. 기계를 정확하게 몰라. 근데 합격할 만큼은 공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18분의 전체 합격자가 엄청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너무 떨어진 분들도 낙담을 안 해야 되는, 낙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기준점을 하면 지금부터 한 7개월쯤 남았습니다. 6, 7개월. 그러면 6, 7개월 날리는 거예요. 반년을 날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멘붕 오는 거지. 또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힘들게 준비한다고 해서 실력이 또 힘들게 쌓여요. 그렇지 않아요. 짜증만 있다가 나중에 한 2, 3개월 있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서 가는 거라서 항상 늘 얘기하지만 2차는 한 방인데 아쉽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쉬운 거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합격자들 지금 이 3명 중에 1명 불합격돼서 어쩌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훨씬 더 나아. 곧 합격해.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공부 내가 했는데
합격이 엄청 늦게 하시는 분이 먼저 됐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러워한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합격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을 좀 갈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열심히 해야지가 한 작심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죠. 좀 더 볼 수 있게 한번 풀이 볼까요? 예. CO2에서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죠? 가스계를 한번 정리를 이렇게 보면 가스계 이렇게 나왔다. 그죠? 가스계는 어떤 약재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보면 CO2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CO2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본이 좀 되고 난 다음에 특정 가스, 특정 약재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것들은 준비를 다 하긴 어려워요. 그렇게 산발적인 공부는 하기 힘드니까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불활성 기체, 이렇게. 특이사항은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류부터는 NFPA를 가져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본 거쳐서 온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기준들도 많지. 뭐 누설량을 3%, 개구부 가산량을 3% 해도 된다 이런 양들은 실제로는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가스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약재 스타일을 우리가 적을 때 항목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지. 그죠? 소화 성능, 이렇게 소독한 물안경 많이 쓰죠. 이렇게. 물안경, 이렇게 많이 써요. 지금은 소화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 성능. 각 물질별로 어떤 소화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독성과 환경 영양성을 이렇게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성과 환경 영양성은 우리 문제도 지금 뭐 지구 온난화하고 오존층 파괴를 내놨지만 검증하는 시스템이 지금 훨씬 더 강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독성을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 영양성이 있느냐. 그럼 환경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단체가 있죠. 뭐 스톡홀름 협약이라든지 도쿄 정서 이런 형태를 약간 예를 들듯이 해서 몇 년 동안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CO2가 우리 질식과 냉각을 가지고 있고,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 중에 이제 할로온 계열이 우리가 말하는 부촉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촉매, 억제. 이렇게. 이 약재 두 개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만. 여기서 한 번만 더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스계 소화 설비는 불을 끌 때 특이한 용어를 많이 쓰죠. 뭡니까? 라면 불꽃 소화 농도라는 말을 써요. 불꽃 소화 농도. 불꽃 소화 농도를 가지고 소화 시험을 먼저 해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잘 되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프티 마진이라고 하는 안전율을 곱하죠. 안전율을 곱해서 우리가 말하는 설계 농도라는 걸 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따라가야 될 게 이렇게 묶어서 불활성이라고 하는 형태도 이해해야 됩니다. 불활성. 그렇죠? 불활성화는 불꽃의 안전율을 곱한 형태의 농도보다는 실제로 한 1.4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불활성이라고 하는 화는 예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이 되겠지. 이렇게. 실제로. 그죠? 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농도를 알고 소화 농도를 알고 양을 알게 되는 거지. 양. 농도를 알고 양을 아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질식이니까 기본적으로 O2가 21%인 형태를 줄여서 한 15%로 만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를 집어넣습니까? 하면 CO2를 이렇게 집어넣지. 그 관련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몰 농도를 보고. 이게 가장 기본되는 법칙이 뭡니까? 라면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돌턴. 프린트를 쳐서 드리려다가 뭐 적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돌턴의 분압. 우리가 이제 이러한 최적 공간이 고정이잖아요. 고정. 그리고 내부에는 O2가 21%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질소는 79% 정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CO2를 몇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머지는 줄이고 실제로 소화 농도는 얼마큼 나오게 될지 알아보는 형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면 일정한 최적 공간에 전체의 압력은 각각 약재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라는 것들이 돌턴의 분압 법칙의 정의예요. 쉽게 이해되는 말이다. 그죠? 전체 압력은 각 약재의 부분 압의 합산하고 같더라는 것들이. 요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몰 비와 몰 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계산 문제까지 안 갈 거니까 예상 문제를 한번 두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이렇게 예상 문제로 갈 거야.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CO2는 또 한번 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CO2하고 할로겐은 약제량의 유도식, 약제량과 농도에 대한 유도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얘들은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만 똑같이 베껴서 암기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10번쯤은 계속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까먹으면 또 한번 적어보고, 그러니까 유도식을 통으로 외워서 적어보는 느낌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돼 있는 사람의 답이라든지 잘 돼 있는 과정을 한번 보는 거지. 그게 꼭 필요합니다. 약제량. 이렇게, 그죠? 두 가지가 이제 분류해서 다룰 수 있겠다. 우리가 또 이 용어에서 조금 이해하면,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는 전혀 다른 약제 계산법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소화 농도는 굉장히 작거든. 작다 보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약제가 들어가더라도 과합이 아니고 내부에 대한 누설량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유출로 가정해요. 무유출로. 하지만 CO2라든지 불활성 기체는 고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과합이 되는 부분이니까 유출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거지. 그죠? 아니면 100% 치환이라든지 형태가 있는데 치환은 이제 가정할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어떤 방법으로 쓸 겁니까 하면 자유유출식이라는 걸 쓸 거야. 자유유출식. 자유유출식은 실험식에 근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바른 이론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약제는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요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농도고 100%에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밀폐면 농도의 감소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다. 그죠? 들어가져 있는 거지. 뭡니까? 분함만 생길 뿐이에요. 농도에 대한 비만 좀 바뀔 뿐이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이 예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이런 곡선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얘야? 얘가 얘.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요. X는요, 해서 그죠? 로그 써서 좌우로 넘기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303 밑이 10인 로그에서 100맛이 해서 이 곱하기 S분의 1을 할지 또는 불활성 기체는 온도에 대한 보정을, 부피에 대한 팽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보정을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것만 볼 뿐이지.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해하자면. 근데 요 과정으로 갖고 오는 과정을 유도식을 잘해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CO2는 당연히 자유유출이 될 것처럼 고농도인데 왜 얘네를 무유출로 봅니까? 하면 CO2의 무유출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그죠? 최소 설계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설계 농도를 파악하려고.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꼭 34%가 최소 마지노선이에요. 걔보다 조금이라도 농도가 내려가면 불은 안 꺼진다고 우리가 약속이 돼 있는 거지. 그 계산을 어디서? 무유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유출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봅시다. 이 공간에 CO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최소한 만큼 불 꺼지는 농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밀폐시켜 놓고 농도를 구한 거야. 걔가 얼마? 34%다. 안전율 곱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다음부터 뭐예요? 34%보다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설이 생기면. 이해됩니까? 누설이 생기면 누설만큼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어떤 형태로 바뀐 겁니까? 자유유출로 바뀌는 거예요. 유출로. 이해를 잘 해두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음이니까 연결을 한번 잘 시켰으면 좋겠어.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죠? 우리 여기서 이제 그림 나중에 할 건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연소에서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죠? 이렇게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 연소는 이 그림보다 더 중요한 그림은 없어. 이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 합격이 돼. 연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을 이걸로 설명하면 돼. 그리고 연소를 잘해야지만 나머지 과목을 잘한댔으니까 이 과목을 가지고 나머지 과목을 조지면 돼. 당연한 말이다. 그죠? 연소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게 하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약재를 더 많이 때려 넣는데, 약재를 넣든지 아니면 가연성 가스를 훨씬 더 많이 집어넣거나 훨씬 부족해지면 불은 안 일어나는 거지.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하자는 거지. 그 관련된 있는 내용을 하세요. 이게 연소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인 척. 얘하고 똑같은 형태는 우리가 기사 때 뭘 배웠습니까? 가산점 배워왔어.
가산점이에요. 이렇게. 가산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수치적인 정량적 관점의 시야가 떠진 거지. 아, 그래? 이게 그건 거야? 이러면서. 온도에 따라서 연소 범위가 바뀌는 거야? 막 이런 것들. 영양인자가 뭐지? 이런 것들 보고.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방향성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연성 도표라는 것들. 그죠? 산매질 이렇게 해서 항상 얘기했다. 그죠? 뭐 그릴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얘도 정량적으로 한 거지. 얘는 화학공장이나 정류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 전체 다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압력에 따라서 연소 범위가 증가한다는 걸 막 이렇게 써주고. 맞습니까? 그런 걸 해주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지. 연소 파트 제일 중요해. 우리가 두 번째, 건축방화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건축방화. 첫 스타트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어떻게 커지는 거냐, 이렇게 보고. 예, 건축물 구획실 화재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형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얘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럼 건축 구조에 따라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바꿀까요? 라면 레크식 창고, 고층 건축물을 한번 바꿔주면 좋겠지. 고층 건축물을 오래 탄다던데. 특수한 하중이 좀 많이 합산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로 되는 거. 레크식 창고는요. 가연성이 굉장히 가파르고 성장 속도도 엄청 빨라질 것 같은데요. 양도 많고요. 오래 타네요. 이렇게.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구획에 대한 위험도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첫 번째는 건축방화 한번 고민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이 그림에서 생각하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우리. 맞습니까? 화재 저항성, 뭐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거지. 그걸 뭐 상세히 적으면 되겠고, ISO 시기 어떻게 345, 뭐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피난 한계를 이해하게 돼요. 맞습니까? 뭐, 피난 안정성요, A셋과 R셋이라는 건 개념요. 이렇게 했었지. 세 번째는 뭡니까? 소화 성능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불 끄라면서요. 이렇게. 실패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소화의 관점.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쓸 수 있어요. 이 그림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 자식이 얼마큼 알았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보세요. 그리고 전기는 이제 우리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실내다. 이 그림에서 실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지. 맞습니까? 전기는 이런 그림이 기억났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Y축을 실내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당 시간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내는 얼마큼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 그런 거 양념처럼 이렇게 쓰고, 그죠? 그리고 기계도 많고, 기타 등등도 많겠지만, 가스계에서는 이 그림으로 조져야 돼요. 우리가. 보시면.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면, 불 꺼진대. 0부터 불 꺼진대, 0부터 이렇게 불 꺼지는 게 있어요. 불은 굉장히 낮은 농도에 생각보다 꺼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우리는 불꽃 소화농도, 소화농도라고 보통 얘기하지. 소화농도에 대해서 곱하기 안전율을 하게 되면 1점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AC급은 1점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B급은 1.3을 곱하는 거지. 그게 설계농도가 돼. 설계농도. 얘네들은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농도로 돼 있어요. 농도.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까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하면, 이 속에는 압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하면 좋지. 그죠? 이게 반드시 같습니까? 같진 않아요. 하지만 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냐고 한번 얘기를 하면, 농도가 이 시간 이내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가압이 돼야 돼요. 그 의미를 이해하세요? 요 형태가 설계 농도의 95%가 해당되는 방출 시간 이내에 방출이 돼야 돼. 디스차지 타임만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면, 우리가 고농도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렇게 갈 거고요. 저 농도에 대한 형태다라고 하면 10초잖아. 이렇게. 10초 이내에 설계 농도의 95%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 공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지. 자, 보면 그럼 압력이 그럼 높은 게 좋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압력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많겠죠. 왜? 그럼 내력이 지켜지는지. 내력이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게 과압 배출구라는 게 나올 거야. 과압 배출구. 과압 배출구는 우리가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사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하면, 구조가 부서지겠네. 유리창은 다 작살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겁니까? 라면 과압만 일시적인 과압만 배출시켜주면 유리창도 견디는 거지. 그 개념의 관점은 한 250파스칼 정도까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량을 1200 정도로 두거든. 그죠? 이게 일반 건축물의 풍화중 기준이에요. 풍화중 기준이니까 유리창 작살이 나. 왜 이만큼 견딘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파놓습니까 하면, 약간 선진국은 더 낮은 파스칼, 50에 열리도록 놔둬놓고요. 과압이 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열어두는 거지. 그 정도에 대한 완전 밀폐의 개념을 잡지 않고 누설이 되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인데 200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200파스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과압만 생각하지 부조갑을 생각 안 해요. 과압과 과압 부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0파스칼 기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과압이 될 수 있고 부조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프린트물로 나눠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실제로 HFC 23 같은 경우에는 한 600 얼마 가고 밑으로는 한 마이너스 330, 349 정도까지 생겨요. 그만큼 생겼을 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문제가. 그거 고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발생하면 열어주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당겨진다니까. 양방향 과압 배출구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6군데에서 생산하는데 약간 이제 2군데 빼놓고는 다들 약간 에러 기준. 실제 이제 엔지니어 보기에는 좀 다른 형태의 기준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과압 배출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전체를 갖다가 한번 쭉 얘기하면 이 덩어리 내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라면 소화실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소화실패. 이 소화실패의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재발화의 관점이에요. 초창기 약자가 나왔을 땐 정상적이야. 그런데 조금만 더 누설량이 많거나 농도에 대한 계산이 미흡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소화 실패에 빠질 수 있는 것들 가스기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배관 경로를 쭉 생각하면서 다 체크하면 돼.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농도에서는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지금 이제 소화 농도지. 소화 농도에서 설계 농도가 될 거고. 그럼 설계 농도는 어느 선까지만 가능할까요? 고민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약재 2개를 따로 떼올 거예요. 자, CO2 하나 떼올 거고, 할로겐 계열 한번 떼어볼게요. 그죠? CO2하고 할로겐 계열이에요. 그럼 이 덩어리들, 이렇게 구분해서, 얼만큼 위해를 가하는 거냐. 위해. 사람한테 어떻게 위해를 가하는 거냐. 이렇게. CO2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요. CO2나 이너젠 같은 경우, 질소를 주 소화원으로 쓰고 있는 애들은 저산소 상태를 봐요. 저산소. 그죠? 이건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고민이 얘네가 34% 되면 정상이라면서 34%일 때 13.8%거든요. O2가. 안 죽어요. 그죠? 잘 안 죽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나. 그죠? 얘 20% 되면 중독 개념으로 죽게 되는 거죠. 1분 이내에 죽어. 그죠? 그래서 얘는 20%만 돼도 사람이 죽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믹스시킨 책도 없어요. 잘.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왜 그런데 자꾸 34% 쓰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CO2가 그나마 굉장히 저렴한 형태로 신부화재 적응성이 탁월해요. 그죠? 표면 연소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그죠? 그래서 좀 더 고민하면 이너전 계열이라든지 질소로 불활성 기체류로 좀 가는 것들도 바람직하죠. 얘는 배관 루트 자체가 좀 더 훨씬 더 가압이 돼. 그게 좀 안타깝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한번 더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는 할로겐 계열은 7쪽이 있다, 그죠? 7쪽 이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쉬워요. 열분의 생성물 쉽게 발생한다고. 얘네들은 열을 먹으면 굉장히 쉽게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누구랑 결합시킵니까? 하면 라디칼이랑 항상 결합이 돼요. 라디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아이예요. 이렇게. 분해되어 있던 형태는 이온화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그죠? 네. 여기 지소까지도, 지소하고 요오드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롬하고 나와 있네요. 그죠? 지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뗄 수 없다라는 관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분해 생성물이 많이 나올수록 불은 빨리 꺼져요.
그런데 사람도 죽는다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라면 소화 관점으로 갈 거냐, 인명 피해 관점으로 갈 거냐, 불만 꺼지게 했으면 고농도 단시간이 좋아요. 얘네들도. 할로겐 계열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 가장 좋겠습니까? 방출 시간 얼만큼 제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한 고민이 드는 거지. 그에 대한 한계는 심장의 무리로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초창기. 심장 무리를 갖다 우리는 로아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때는 어떤 관점입니까? 하면 딱 하나만 농도에 대한 관점이에요. 농도. 이렇게 농도. 그죠? 노아엘과 로아엘이나 아니면 로아엘 수준은 우리가 설계는 여기서부터 피해가 안 생기는 최대 한계니까 여기까지를 최대 설계 농도 이렇게 불렀어요. 최대 설계 농도. 관점은 같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사고 날 수 있어. 근데 증명은 잘 안 된 거지, 그죠? 걔가 죽어가니까, 이제부터 할까? 여기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노아엘이 들어갈 거지. 그죠? 진짜 많이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 형태가 로아엘이 될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동력학 같은 거 본 거야. 그죠? 약물 동태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흡수했었을 때, 사람 피 혈관 내에 남아있는 양이 얼만큼인지를 확인한 게 있었지. 그 형태가 PBPK야. PBPK의 핵심은 뭡니까? 라면 이 농도 관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유지가 됩니까? 라는 거 보는 거야. 어느 시간까지 이 농도가 도달합니까?를 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 농도는 어느 시간쯤 되는 겁니까?를 보는 거야. 실제로 흡수율을 보는 거지. 그죠? 딱 틀어놨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게 냄새 제거 안 돼. 몇 시간 만에 그게 됩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실내를 오염된 걸로 생각하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하면, 그럼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시간의 관점이 정량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었어요. 이 농도 관점으로 가면 되겠네 해서 PBPK 농도가 설계 농도보다 아래일 수도 있고 위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제일 골치 아픈 때가 어떤 겁니까? 소화 농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한번 이해하세요. 우리 관점은 단순하게 이걸 외우다 보니까 빠뜨린 게 소화 농도가 있어. 어떤 약재에. 근데 노아엘은 소화 농도보다 낮게 있어요. 이해됩니까? 불이 꺼져야 되는데 로아엘 얘 농도보다 0부터 출발해서 먼저 피 없는 시간이 있고 이게 로아엘 수준인 거야. 약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고. 이렇게 쓰면 사람이 죽을 염려가 높으니까 못 쓴다고. 야, 이때 한번 해보자. PBPK라는 놈. 해보니까, 야, 실제로는 안 죽을 것 같아. 5분까지는 살 것 같은데. 야, 그럼 안전장치만 있으면 그거 하는 걸로 하자. 소화 농도의 관점을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소화 농도보다는 설계 농도로 가야 되겠다. 그죠? 이거 한번 체크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이해하면, 우리가 소화 농도 또는 설계 농도가 설계 농도보다 위에 로아엘이 있는 약재는 좋은 약재예요. 근데 안 되는 약재도 있다고. 더 낮은 농도의 로아엘이 생길 수 있어요, 로아엘. 무리가 가는 농도. 그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 형태가 여기까지 온 거야. 독성. 갈 게 많다, 그죠? 그 앞에 줄거리 시험에 나올 거고. 한번 보고. 그러면, 제실자에 대한 탈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야. 그죠? 화재 발생부터 해서 밀폐를 가정한 형태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방출됐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대책 생각해 봐. 이거 예상 문제지요. CO2가 지금 사람이 계속 죽었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그죠? 2년 전에 기흥 공장에서 죽었고, 그리고 올해도 질식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좀 했던 거, 산소호흡기 갖다 놨거든. 안전표지 크게 붙였어. 근데 관리자한테 재방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약재 특성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잘 돼 있는 데 가면 MSDS가 다 비치돼 있어요. CO2 MSDS, 아니면 지금 설치된 약재들에 대한 MSDS가. 확인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이 중요해. 한번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여기서부터 요 덩어리로는 좀 더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약재를 더 오랫동안 불이 잘 꺼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요거죠, 이렇게. 설계 농도에 대해서 얼만큼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설계 농도 시간이 얼만큼 길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다 우리는 쇼킹 타임이라 불렀다, 그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그죠? 쇼킹 타임. 이렇게. 맞습니까? 쇼킹 타임이 유지되는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밀폐도 시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도어펜 테스트를. 이렇게. 그렇죠? 그냥 쉽게 쓰지 말고 되게 어려운 형태로 많은 걸 써줘야지만 점수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뭐 이게 다지 뭐 나올 게 있나? 이렇게. 한번 보면 1번 이렇게 볼까요? 1번. 줄 톰슨은 이 내용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어. 너무 잘한 거지. 그렇죠? 첫 번째 나온 형태가 난 이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 이거 약체 특성부터 1번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5.1에서 마이너스 56도 정도 된다, 그죠? 이렇게 57도 써놨네요. 5.1에 1기압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기압일 때는 마이너스 79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3중점이고 임계점이 보이네. 이렇게 임계점이 한 73 정도 됐었을 때 31도.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맞추면 저장일 때 한번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저장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57도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밀도 관점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79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1기압이 방출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줄 톰슨, 그 줄 톰슨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운무 현상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같이 이제 양념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기본은 뭡니까? 하면 액화가스하고 액화가스. 왜 이렇게 액화가 됩니까? 그죠? 이노젠 같은 경우에는 액화가 안 되거든요. 이노젠. 그죠? 가스는 얘는 그냥 기체예요. 기체. 액화가 안 돼. 그리고 또 특성이 또 다르겠네요. 생각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죠? 요거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하는 상온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들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그림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낮은 온도가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기압도 쑥 주는 형태가 생기더라는 거지. 한번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약재가 배관을 타고 해당되는 방호구역으로 분출됐어요. 다시 한번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전체는 하나의 밀폐 공간이에요. 하나의 밀폐 공간이에요. 하나의 밀폐 공간. 그죠?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 상태 쪽으로 이동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지만 방출되는 시점이 굉장히 좁은 관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좀 더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죠? 스로틀링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속도, 이때는 속도예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압력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도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고정이라면, 줄어든다면,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겠다며. 얼마큼까지 떨어지겠다며?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CO2가 응결이 돼요. CO2가. 그 흐름상으로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액체하고 기체로 저장되어 있다가 방출되면 초반에는 배관 내의 온도로 굉장히 기화가 빨라져요. 순식간에. 배관이 보면 그 수분이 연결돼 갖고 배관이 거였습니다. 그리고 약재 이 나머지도 뚝 떨어져서 응결이 돼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부탄가스 딱 한참 때우면 부탄가스로 고기 한참 구우면 부탄가스 표면에 서리가 끼어져 있어요. 고기 좀 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이제 지금 나와서 기체 지나가다가 나중에 액체되고 나중에 방사될 땐 기체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흐름들 좀 이해해 놓으세요. 이렇게.
메커니즘 굉장히 잘 써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 원하는 말 다 들어가 있어?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이게 생기겠구나. 그 대체까지도 이렇게.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들어가야 될 거.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 그죠? 예. 이거. 뭐 이런 것들 넣어도 되고. 그죠? 그런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줄통선을 가볍게 이해해 놓으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 최적이 고정일 때 발생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이 형태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면 에어컨에 활용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지금 이렇게 냉매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부에. 그죠? 그래서 팽창했다가, 근데 압축기를 써, 걔네들은. 그리고 왔다가. 근데 관 전체는 하나예요. 공간이, 부피가. 예를 들어 줄였다가 넓혔다가 줄였다가 넓혔다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하면 액체가 기체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요. 맞습니까? 요거를 활용하고 있는 형태가 에어컨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 다음 나오는,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빠졌던 거는 요런 아들 양념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변화를 좀 줘야지. 요거부터 한번 출발해서 상관없어요. 그죠? 똑같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네. 대기압으로 보면 설명하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피가 커져버리거든. 극연점으로 가면 이 공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됐습니까? 부피까지 커져버렸어. 그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되겠습니까? 같은 최적 공간이라는 것들이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압력이 감소하는 만큼 온도가 급격히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개방 공간에서 쓸 때 뭐 이렇게 안 내려가겠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베이퍼 딜레이 타임. 베이퍼 딜레이 타임은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했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저장하고 있습니까? 약재는 보관을 저압식과 고압식을 하고 있어요. 왜 저압식과 고압식을 합니까? 라면 고압식이 일반적인 탱크, 일반적인 용기에 대한 관점이고, 그러면 CO2는 약재 특성상 실제로 한 40% 정도, 45%, 43% 정도 되거든요. 부피비로 따져보면 그만큼 많이 약재가 필요해요. CO2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공간이 한 40% 이상 필요해요. 부피에. 실제로 방사해 놓으면 이러한 실에 이 정도로 감싸져 있는 거지. 이렇게. 무거운 가스니까. 그렇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이 가스에 대한 특성을 첫 번째 아는 것들은 액화가스예요. 액화가스. 맞습니까? 예. 우리가 LPG도 액화죠. LNG는 어떻게 액화합니까? 초저온으로 낮춰야지만 액화가 가능하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인계점이 어때서? 이렇게. 인계점이 어때서? 자꾸 이렇게 혼자 커피만 드시니까 그렇지. 나도 입인데, 이렇게. 인계점이 어때서? 이렇게 딱 나오세요. 인계점이 어때서? 아직 기본반은 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고압식은 용기로 가고요. 저압식은 탱크로 가겠네. 탱크의 대용량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수적인 설비가 필요해요. 어떻게 액화시키고 싶겠네, 액화시키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저장하고 있습니까? 하면 한 21 정도 됩니다. 그죠? 21 정도 됩니까? 21 정도 이렇게 할게요. 21 기압으로. 이때 마이너스 18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맞나요? 예. 그리고 고압식은요? 고압식은 한 60기가 정도 됩니다. 60기가. 이 정도 해놓을게요. 이렇게. 60기가 대가 20도 상온이에요. 이렇게 60 되겠습니까? 여기 고압식, 여기 저압식. 냉장고가 필요하네요. 냉동기. 맞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을 보세요. 환경 어떻게? 온도가 몇 도? 항상 상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 걱정이 많지. 그래서 어떻게? 냉동기의 온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절단 나는 거거든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요. 한번 관점을 가지세요. 그죠? 네. 그리고 방출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는 것들. 아까 이 탱크에서 말씀드렸다. 그죠? 이렇게 탱크를 짜서 이렇게 배관이 이어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요 길이가 중요하네요. 이걸 갖다 되게 유식하게 내용적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적. 맞습니까? 내용적이 크면 클수록
맞습니까? 그래서 기화율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약재가 분출되어서 방사되는 형태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농도까지가 도달되기 쉽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원래 이제 속뜻은 뭔데, 얘는 질식이 전문이지만 냉각도 부수적으로 꼭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늦어질 수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베이퍼 딜레이 타임입니다. 잘 한번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그죠? 예. 전기로 방출되는 시간이 전기 지연 시간을 얘기하는 거네. 보통 저압식일 때 많이 발생하고요.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배관의 온도가 CO2 온도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들. 그렇죠? 벌써 기화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기화되어 있는 형태로 지나가는 양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예요. 느려. 이해를 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기체로 되어 있는 형태는 압축도 되어가면서 밀리기도 하겠구나. 굉장히 느려지겠구나라는 것들. 제일 좋은 게 많은 양으로 되어 있는 액체가 배관 끝까지 가버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이 돼요. 이해되나요? 잘 이해해서 보세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기체가 가는 것보다 액체가 가 있는 형태가 훨씬 더 양이 많다라는 거야. 기체부터 나오게 되는 것들을 지연으로 보면 되지. 그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뒤에는 액상이 방출돼서 정상 상태가 돼요. 한번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은 얘는 필수고요. 요거는 추가로 한번 해주세요. 추가로. 필수인 것들은 반드시 적으라는 것이에요. 공식 적고, 구성 적고, 시계 의미 적은 거. 이건 3종 세트니까 까먹지 마세요. 공식 안에 여기서 그 다음에 개념.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한마디만 더 하면 되지. 방출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화 실패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것들 봅시다. 그죠?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첫 번째가 포예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면 됩니다. 친환경에 대한 기준은 뭘로 할까요? 라면 ALT, 가스류는 ALT, 지금 GWP, ODP 기준으로 가는 거지. 그죠? 네, 잔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기서 양념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독성은요, 이렇게 독성은. 첫 번째 나왔던 우리가 TLV, TWA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얘는 기본적으로 만성입니다. 근로 역할이기 때문에 만성이고요. 그리고 급성은 LCLD. 이건 그죠? 네. 컨센트레이션 농도고 도수는 약처럼 마시는 부분이지. 이렇게. 이거 50%로 따질 거지. 한번 잘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ALC도 있네요. ALC. 가스계로 넘어가면 노아엘 들어갈 것이죠. 그 피난 안정성을 흘러가게 되면 이 모든 형태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A셋과 R셋으로. 잘 한번 봐주도록 하세요. 그렇죠? 요 양념에서 조금 더 복합으로 분율 같은 우리가 말했던 부분압처럼 분율이 되는데 FED 예상 문제예요. 얘하고 둘이 비교를 해요. 되겠습니까? 그 외에 실무적으로는요. 어디 허용 농도라는 게 있겠지. 허용 시간, 농도. 맞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뭘로? 거주한 게 됐나요? 잘 이해해서 쓰세요.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실무는 건축 방화에서는요. 플래시오버의 발생 시간. 쓸 말이 엄청 많지. 주단점이 뭡니까? 죽어 안 죽어? 시작부터 하지. 허용 농도는요. 중요해요. 이렇게 봅시다. 나머지는 CO2 기준점, 문제점 대책, 그리고 ODP, 오존층 파괴다, 그죠? 그래서 CFC 다시, 그죠? 네, 11 이렇게 돼 있네요. 1kg 파괴양 대책. 잘 적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잘 적었죠?
뭐 층이 형성돼서 온도가 상승되고 지수가 얼만큼 지수까지 적기는 자기 되게 잘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오디핀 마찬가지고 할로겐 하면 열분해 생성물 앞쪽 여기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열분해 생성물 각각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이렇게 CO2하고 질소류는 CO2 질소는 산소의 감소가 위험해서 NEL, LEL 얘를 고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론 계열 할로겐 화합물 할론 계열은 열분해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을 고려할 거예요. 열분해 생성물은 기본적으로 라디칼을 포착해서 물질이 만들어내실 때 대표적인 예가 HF 같은 것들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독성에 해당돼요. 독성.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ERPG 같은 것들. 고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산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의 방출 시간에 대한 제한이고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전역 중에서 이 형태는 10초에 대한 한계점이 생기는 거. 그렇죠? 더불어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방사하면 안 되는 거. 제외 대상 같이 외워놓으세요. 같이 흘러가는 걸로 제외 대상 고민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마찬가지네요. 라디칼하고 반응해서 온도가 몇 도가 되면 굉장히 좋은 입니다. 600도 전에 나요. 한 3, 400도, 4, 500도 정도 되면 벌써부터 결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불 잘 꺼지는 거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ERPG 들어갔었고 나머지 농도에 대한 위험성,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 10초가 괜히 10초가 아니었구나.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배출 장치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 번호 찾는 거지. 요것도 잘했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한다면 문제 자체가 뭐였습니까 하면 열분해 생성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거든요. 열분해 생성물에 대해서 ERPG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상 대책에 해당돼요. 대책. 그러니까 ERPG에 대한 기준 준수 및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책 라인으로 가는 게 좀 더 좋고요. 문제점은 메커니즘과 문제점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인명피해에 대한 농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요 형태가 가고 얘를 대책으로 해서 옮겨 놓는다든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같이 잘 해놨어요. 특히나 이런 답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균형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점 반 페이지, 대책 반 페이지 이렇게 늘 짜는 연습을 해야지만 채점하기가 용이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일종 분말 비누화는 양념처럼 이렇게 어디서 우리가 출발했습니까? 그러면 포죠. 포. 거품 만들어내는 거. 그죠?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화학포가 있었고요. 화학포가. 그리고 공기포라고 하는 기계포가 있어요. 기계포.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놈이 얘죠. 얘 대표적인 얘가 비누염이에요. 이렇게. 염에 대한 반응이다. 그죠? 얘네들은 금속이거든요. 금속. 그리고 유지, 쉽게 적으면 다 적을 필요 없이 유지가 금속 염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코올과 거품이 나요. 알코올과 거품. 염이 아니고, 지금 수산 나트륨 같은 것들이니까,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수산기 얘네들이 금속염을 만드는 거지. 금속염. 요 메커니즘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거품이죠, 거품. 이렇게 해서 질식이 가능하냐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종은 분말 같은 경우에는 분말은 일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죠? 탄산수소 나트륨이지. 그죠? 탄산수소 나트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종이 탄산수소 칼륨이죠. 그걸 우리 생산 안 하는데 특이하게 탄산수소
갈륨이죠. 우리는 요걸 써요. 이렇게. 강화액이라고.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요런 형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들 보세요. 그리고 4종은 안 쓰니까 3중이 다목적인 인산에 관련돼서 암모늄이에요. 그죠? 이렇게. NH4고 H2 퓨어포죠. 퓨어포.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좀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166도 뭐 216도, 300도, 360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종 분말 예상 문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요 연 만드는 형태는 요렇게 요것만은 갖고 갑시다. 다른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알칼리 들어가서 금속연 만든 거. 알칼리 금속연 만들어서 반응. 실제로는 좀 더 반응식이 좀 다르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지금 좀 안 찾아져서 그렇죠? 상세하게 화학식으로 해갖고 정리되는 답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 나오는 요것도 잘했죠. 비너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요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반응식에 대한 구조식처럼 구조도로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3종 분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죠? 첫 번째 이렇게 NH3 나머지 거 적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이제 올소인산 하나 적고 그죠? 올소인산이 반응하면 물하고 무슨 인산? 피로인산이고 피로인산이 반응하면요 물하고 뭐 메타인산 이렇게 올소하고 메탄만 보면 된다. 그죠? 이렇게 얘가 이제 탈수 탄화 되는 형태고 탄화 물질에 이제 이게 우리가 메커니즘 잘 알아야 되는 게 수분을 뺀다라는 건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수처럼 만드는 거와 똑같거든요. 탈수 탄화는 수분을 제거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어떤 상태가 되니까 숯처럼 돼요. 숯도 불 붙죠. 숯도 불 붙으니까 숯 바깥쪽을 공기 고통하는 거지. 그걸 갖다 뭐라 부릅니까? 무슨 효과? 메타인산에 무슨 효과? 방진이라고 불러요. 방진 효과. 그래서 이렇게 O2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지? 흘러가듯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똑같은 답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나 좀 더 잘 알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했어요. 그죠? 얘는 왜 탈수탄화는 안 적었을까요? 불합격시.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3종 분말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한 정압 관련된 그거 나오고 분말은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나머지를 잘했죠. 이렇게 보시고 마찬가지로 엄청 잘했습니다. 옆에다가 같이 쓸 수 있을 때 어떤 작용까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 세팅이 이렇게 예쁘게 딱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잘 이해해서 보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 고체 가연물 표면을 어떻게 식으로 적는다든지 요렇게 있죠. 요렇게 돼 있으면 반응하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코팅하는 거 역할을 그린다든지 해놓으면 되겠지. 그런 이유지 이유. 이렇게 그죠? 요 말 있죠? 탈수 탄화시켜서 물 분해시키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 잘 이해해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수업 시간에 할 만큼 정도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스계 마찬가지로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죠? 가스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가스계는 설비가 있고요. 소화기류가 있었어요. 기구. 얘가 이제 캐비넷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캐비넷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가니스 브링클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프리 엔지니어드에 좀 유사합니다. 그 형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니가 캐비넷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배관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선정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캐비넷형으로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주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묘듈러 방식 익숙해지세요. 방식 또는 이제 전역 또는 국소 이렇게 배관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얘네들은 전체로 설비로 들어가고 얘네들은 소화기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진 설비에 관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실제로 구획실에 대해서 계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이 꺼지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이. 그 형태를 엔지니어드 방식이라고 불러. 니어드. 얘네들은 그 약재 제작사가 말했던 특정 구획에 특정 조건에서 불이 꺼짐을 갖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현장과 맞으면 설치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프리 엔지니어드라고 불러요. 엔지니어드. 그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100%가 전부 다 자동 소화 장치를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자동 소화 장치. 우리가 말하는 주방에 쓰고 있는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프리 엔지니어드예요. 이만큼 띄우고 이만큼 요 면적까지는 불이 다 꺼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실물 시험을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채로운 환경이 가능해요. 환경.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 즉 기술적인 형태로 공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지. 한번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리고 대상을 한번 이렇게 비교만 했었을 때 한번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얘네들은 요 말이 있다. 그죠? 설계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만 남는 거고, 대상은 모든 대상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건 한정이에요. 일부분. 그럼 특정 이렇게 할까요? 특정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 형태는 계산이 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실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얘는 설비, 얘는 장치에 해당돼요. 얘는 설비고, 얘는 장치에 해당돼요. 구분하자면. 한번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면, 가스계 소화 설비면, 가스를 똑같이 쓰는데 자동 소화 장치라고 부르는 거지. 두 개, 개별적으로 전체 다. 그렇죠? 설계 프로그램 들어갔고. 답 엄청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재현이네요. 그죠? 재현은, 요것도 잘했죠? 엔지니어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적는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채점하기 용이하게. 재현은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자, 재현을 내가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현은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현은 연기를 공부하고 오세요. 연기는 연소 생성물 중에 하나고요. 얘네들은 독성이 엄청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명의 피해에 1등 공신을 해요. 실제로 사망사고의 90% 정도가 연기에 대한 중독이에요. 어떻게 답을 찾을 거냐. 이렇게. 연기는 어떻게 독성이 생기나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성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보는 거지. 첫 번째가 가시도를 축소시켜요. 가시도 시험 문제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겠구나. 나왔죠. 그 다음에 가시거리를 축소시키는데 얘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감광이에요. 감광률 이렇게 중요해요.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그 얘기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지. 한번 요 형태만 잘 이해해도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I 제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피난 안정성까지만 정리되면 되겠다, 그죠? 실제로 어떻게 쓸 겁니까?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위험도 외에 이거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유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위험한 놈이 움직인다고 말했고, 그때는 압력차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압력차 1번, 연돌. 연돌의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는 뭘까요? 연돌의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그냥 중요한 2가지 공식을 생각하라니까. 뭐 자꾸 그렇게,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은 뭐? 네, 온도하고, 뭐? P가 얘예요. 네. 높이예요. 맞습니까? 네. 온도는 요렇게도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네요. 계절적 요인이라고 해서 나와요. 계절적 요인. 맞습니까? 쉽게 이해하면 수직 공간과 나머지 온도차예요. 수직 공간과 나머지 온도차. 이게 연돌의 핵심이다, 그죠? 여름철은 역연돌이고, 일반적으로 겨울은 어떻고? 겨울은 역연돌이고, 정상연돌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높이가 중요해요. 높이는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고층 건축물, 이렇게. 되겠습니까? 최적의 나쁜 상태가 뭡니까? 라면, 고층 건축물의 하부에서 여름철에 불이 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겨울철입니까? 여름은 밑으로 아니지. 겨울은 우리 건물이 따뜻하고, 그리고 바깥쪽이 춥고, 그게 리버스 생기는 거잖아요. 내부가 뜨겁고 바깥쪽이 차가우면 생기는데, 그게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겨울이 더 나으려나요? 네. 다시 한번 보면, 그냥 쉽게 이해하면, 건축물 내부 기준점으로 이렇게 건물 내부가 온도가 높고 바깥쪽 온도가 낮을 때죠. 그럴 때 생기는 거지. 이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은 이게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되는데, 그 겨울철에 화재가 발생한 거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합시다. 이렇게. 겨울철에 제가 조금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때 화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형태가 2가지가 나오지. 연기에 대한 대책은 뭘로 할까요? 이렇게. 대책은 첫 번째는 이제 배출하는 거죠. 얘를 건축이 담당을 해요. 담당을 했었을 때 답변을 뭘로 했었습니까? 하면 자연적인 배연과 기계적인 배연을 한번 구분해 봐라는 것이. 이게 122회 땐가 나왔어요. 한번. 자연적인 배연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스모그 타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배연창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대공간일 때는 위에 뚜껑, 이렇게. 배연창, 이렇게. 기계적인 배연은 뭡니까? 우리 하면 기계 배연 1, 2, 3종. 이해되죠? 그거 한번 해봐라. 순수 배출이고요. 우리는 이제 터무니없이 도전하는 거지. 재현해볼까요, 재현? 재현 이렇게 2가지를 정리해요. 거실 재현은 뭐 하는 거냐, 거실 재현. 거실 재현은 수평의 피난 안전을 확보한다는 걸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화재는 배출을 시키고, 그리고 인접은 급기를 해서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지. 그렇죠? 부속실 재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속실 재현은 구간에 대한 안정성이에요.
이거는 부속실료는 이제 수직에 대한 안정성이지. 이걸 좀 더, 이렇게 갖고 오면, 특피하고 비상량 승강기 승강장. 그럼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를 다 이해하면, 거실, 복도, 전실, 거실, 복도, 전실, 그 다음에 계단. 이렇게 생겼어요. 전실 또는 부속실, 승강장.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주안점은 목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압력이 제일 높아야 돼요. 요 기준점의 화재는 요만큼 상승압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압력을 높여 놓으면 이게 이상적인 거야. 맞습니까? 압이 높은 쪽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국내.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단점은 계단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실 막 싸움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여기다가 급기하는 거야. 방식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라면 덕트냐 승강문이죠. 덕트냐 승강문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재현에 대해서는 설치 대상 같은 거는 재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8번에 재현의 설치 대상. 네. 안 해도 되는 건 뭐 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안 해도 되는 것들 한번 특이사항에 요거 있다. 그죠? 네. 요거 한번 줄이란다. 써놓으세요. 노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들 면제를 받는데 노대 안정성이 이제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들로 양념처럼 갈 거예요. 잘했네. 그죠? 그 다음에 재형구역도 기본 한계입니다. 그죠? 우리 했을 때 하나에 대한 재형구역은 1000이고 복도 통로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되고 통로에 대한 길이는 60. 그죠? 우리가 자탐으로 한번 비교를 다르지만 한번 해보면 자탐은 하나의 경계구역은요. 600이고 이렇게. 그죠? 이런 개념은 따로 없다. 그죠? 이렇게 했었을 때. 요 거리에 대한 한계는요. 우리는 50이냐. 그죠? 지하구 같은 경우는 700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얘는 원 내에 들어가는 범위에 대한 재현 범위를 있고 우리는 5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해놓으세요. 나머지 다 똑같죠? 충구분 없었을 때 개별로 하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외우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복도를 재현구역 안 할 수 있는 재질이 있다. 그죠?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점짜리의 1번 과압배 출구는 다시 얘기하지만 과압배 출구에 대해서는 그죠? 과거에는 CO2 답 잘 적었고 과압 발생했었을 때를 보는데 요것 때문에 옛날에는 설치 안 했어요. CO2의 과압배 출구가. 야, 부압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건축물 가보면 과압배 출구가 없어요. 근데 외벽은 다 유리창입니다. 다 날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됐을 때. 과압배 출구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 위주로 하고 면적하고 설계시 고려사항은 국제적인 기준에 준하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전혀 뭐 다른 건 Q&AV죠. 변하지 않는 거. 그 이해를 압력으로 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양만큼 나가는 것들에 대한 농도를 고민하는 거지. 2번도 예상 문제니까 한번 봐놓으세요. CO2에 대한 안전대책. 우리는 지금 3종 나와 있죠. 공기호흡기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압구 이제 빼내는 형태하고 지연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표지. 이거 주된 겁니다. 사람은 늘 죽죠. 그 이유는 뭡니까? 라면, 최소한 산소 농도 측정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 20만 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도 설치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넣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말하는, 그죠? 화과 청정,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불활성 기체, 종류 물질명 화학식.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4번에 대한 방사 시간은 뭡니까? 라면 약제 기준의 방사 시간에 대한 중요성. 왜 제한합니까?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번 문제는 할로겐 화합물이 주였어요. 할로겐 화합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5번이 가스계에서는, 그죠? 얘는 또 많이 중요한 내용이죠. 요 그림에서 설계 농도를 어떻게, 과압이 걸리지 않는 설계 농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유지시킬 거냐는 것들이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배관, 즉 연장 방출이 꼭 필요하냐, 외부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우리가 독립 배관 방식의 적용도 유사하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약재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배관을 묶어서 이렇게 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방식은. 그죠? 외국은 이렇게 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 길이 제한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러는 것들도 생각해 두시고, 연장 방출은 어떤 식으로 산정돼야 되는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하고, 밑에 좀 빠져 있는 건 도어펜 테스트인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 소방기계 5번째는요, 5번째 거, 이건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에 한번 두 가지 의미만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차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누설을, 얘네들은 이제 베이스가 누설이고, 누설을 가정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한 연기가 침투하지 않게 누설을 가정해서 밀폐시 연기에 대한 유동을 막는 거예요. 연기 유동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차압을 걸면 되죠. 차압을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면 개방은 불가능해져. 개방 불가능. 이 형태를 개방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폐쇄력으로 우리는 정리하고 있는데, 개방력과 실제로는 반대면 좀 차이는 납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이제 두루뭉술하게 형태지. 여기서 이제 고민은 40에서 일반적인 방화문 기준 60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일반 방화문, 즉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문에 대한 크기. 그 문에 대한 크기를 잘 한꺼번에 이해해 놓으세요. 문을 이만큼 크게 했었을 때 되겠어? 반하면 되겠고. 그래서 요 말 했었습니다. 차압과에 대한 중요성. 잘 풀어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안 되는 식의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30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수직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리한다, 그죠? 네. 얘가 스모글 레이어고, 얘가 클린 레이어라고 해서 청결층이에요, 청결층. 여기까지 이제 이게 연층에 대한 높이고요. 이게 이제 수직거리라고 보통 부르죠. 수직거리. 첫 번째 이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라면 연기를 위에 걸 빼는 개념이 아니라 가득 찬 연기에서 바람을 넣어서 이 공간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기본의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처음에 전체로 가득 차 있는 연기에 얼만큼 집어넣어야 되니 이런 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 나오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집어넣어야 되는 형태를 청정극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극기량이에요. 이 극기량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구획된 밀폐실이니까 배출량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해 놓으세요. 이 배출량을 얼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거지. 하지만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팬과 기타 설비가 있어서 최소가 돼요. 최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직거리는 2m 이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해 두도록 하세요. 이내예요. 기준 자체가 이제 이내인 이유를
한번 이해하고 위도식은 힌켈리를 통해서 수업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3번도 기준이었고 틈새는 뭐 비교적 한번 최근이었지만 요건 표 정리가 엄청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반호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 급기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부속실은 뭐 좀 더 여유를 줘가지고 할 거지만 누설량이라는 게 있을 거고 플러스 우리 보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충량은 소방에서 당연 풍속으로 정리되고요. 풍속. 근데 이거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면 방역 풍속이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에 대한 면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 또한 양이 됩니다. 양 플러스 얘의 면적값, 얘가 누설 틈새는 거예요. 누설 틈새. 누설 틈새를 가정한 양을 넣어줘야 돼. 요도 합산량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평상시에 좀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공식. 얘는 0.817. 그렇죠? A 루트 P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준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J예요. 거기서 추가로 좀 더 들어갈 것들은 뭡니까? 라면 그 25점짜리 2번에 직병렬에 대한 증명 예상 문제니까 준비를 한번 잘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간단하다, 그죠? 댐퍼. 댐퍼에서는 뭐가 좀 고민이었습니까? 당구장 표시에서 한번 생각해 놓으면 기준 문제니까 알루미늄 돼, 안 되는 거죠? 알루미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지금 나왔습니까? 고백하지만 안 돼, 이게 아직 안 되는 것이 명료하게 지금. 이 공청이 엄청 자주 열고 있거든요. 이 알루미늄이 가능한 이유 굉장히 제작 하기가 용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식이 거의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스틸로 가버리면 내열성은 좀 더 좋아지겠으나 유지 관리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작하기도 더 비싸더라고요. 상식적으로. 특이하지만. 그래서 얘는 한 640도 정도 되면 얘가 녹죠. 얘가 어쩔 거야, 이렇게. 철은 한 800~900도까지 견디는데 되겠어? 고민하는 거지. 얘는 불연제인데 고민스러운 불연제지. 극기 댐퍼에 감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놓으세요. 풍도에 대한 기준이에요. 풍도. 그죠? 풍도는 엄청 요즘에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부분들. 요거 강판 두께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뭡니까? 라면 5번 옆에다가 내화구조죠.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되는 형태에 대한 기준도 잘 적어 놓도록 하세요. 양념처럼. 재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면 재현은 다른 걸 다 떠나도 얘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라 라고 하는 형태가 TAB입니다. TAB는 일반적인 우리 소음서 서적에서 나올 정도까지 쉽게는 채점이 안 되고요. 우리가 화제안전 기준 해설서 수준으로 답을 잘 적지 않으면 좀 안 좋더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예를 든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차압이 부족했었을 때, 과다했었을 때 원인하고 대책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차압 부족 원인, 과다했었을 때 원인, 그 다음에 대책 이렇게. 그죠? 원인하고 대책 같이 했습니까? 원인. 여기까지 다 그네요. 대책은, 여기 대책이네요. 적정하게. 해당되는 묻는 것만 맞춰서 했는데, 쟤는 방향풍속하고 이런 것들은 주관해요. 이것들은 채점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도로터널에, 도로터널 중요하지. 도로터널도 10점짜리는 설치 기준하고 설계 과제 강도 또는 용어, 당구장 표시하면 25점짜리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그렇죠? 종행 그리고 그 종류, 횡류, 반행류인데 방행류라고 적혀 있네요. 도로 터널은 재현이 제일 중요하게 한번 보시고 재현 그죠? 첫 번째가 기준이, 두 번째가 용어.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임계 유속이다. 그죠? 백 레이어링, 레이어링 등등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용량이 얼마큼 산정될 거냐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는 25번에 25점짜리 1번 덕트. 쉽게 얘기하면 덕트의 그죠? 정합 구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정합으로 이제 얼만큼 정합으로 해야 되느냐? 손실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그 1번의 핵심은 그죠? 길이 기준점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설계치. 요 예상 문제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봐놓고, 요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요 그림이 나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정합이다. 그죠? 그리고 등속이고, 등압이고, 등속이고, 등광경이죠. 핵심 사항은 얘 구하는 거지. 요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하면 손실의 다. 손실의 합산이 우리가 말하는 전체 정합이 나오게 돼요. 재현에. 길이 플러스 손실만큼 다하는. 플러스 길이가 있겠죠.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면 양정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양정은 이제 낙차가 있을 거고요. 배관 길이, 길이에 관련된 마찰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호수 손실, 방수압 이렇게 가듯이. 요거 똑같은 거지. 이렇게. 요거하고. 길이에 손실 가지고, 그러니까 얼만큼 더 가해줘야 되느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예상 문제였었고, 당연히. 3번에 과압 방지 장치. 과압의 원인하고 문제점은 뭐냐. 그렇죠? 우리는, 좀 보면 플랩 댐퍼밖에 답이 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외에는 없고. 4번은 TAB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TAB를 엄청 잘 해놓으세요. TAB를. 세밀하게 이렇게. 그죠? 기본 평가 항목에서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꼼꼼하게 적는 습관을 좀 들여서 점수를 좋게. 전에 이제 TAB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했었으니까 보고. 5번에 나오는 종류, 횡류, 반횡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종류에 대한 문제점부터 출발해서 종류에 대한, 그리고 5번에, 그리고 반행류까지 가기. 이게 이제 우리 핵심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터널.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그죠? 개방과 밀폐를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랬죠. 개방 공간인데 밀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대 관점은 남들이 다 안 쓸 때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했던 확대 관점은 우리가 말하는 상향 순풍하고 똑같습니다. 순풍 확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렸다. 그죠? 자동차. 이렇게. 그죠? 불길. 그리고 바람. 얘가 순풍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접에 대한 연소 확대가 엄청 빨라지는 거지.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차량. 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TIG가 굉장히 작은 놈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가열 길이는 길고, 그래서 V는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지. 그죠? 얘는 짧고, 얘는 길대요. 이거 엄청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인접의 확대가 빠르니까 탈출은 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답이 쉽지 않죠. 커져버리면 다 이겨냅니다. 이렇게. 요 관점, 한계치죠. 이렇게. 이 한계치를 임계로 봐요. 임계풍속. 공식으로 정리를 꼭 해놓고. 맞습니까? 이 임계풍속보다 더 빠른 형태가 백레이어링이 된댔어요. 연기 입장에서.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좀 더 일찍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먼저 내신 분도 있으니까 마저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